은퇴 후 가장 안정적인 삶을 사는 방법. 은퇴는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입니다. 은퇴했다고 인생이 끝난 건 아니야. 65세에 은퇴한 김철수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30년 넘게 직장 생활을 하다 은퇴한 그는 처음에는 막막했지만 지금은 오히려 직장 생활 때보다 더 활기찬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침마다 등산을 하고 주 3회 복지관에서 진행하는 서예 수업에 참여하며 손주들과 보내는 시간도 충분히 즐기고 있습니다. 은퇴는 많은 분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입니다. 40대, 50대 직장인들은 은퇴 후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할까? 연금만으로 생활이 가능할까? 건강은 괜찮을까? 라는 걱정을 안고 살아갑니다. 이미 은퇴를 맞이한 시니어들 역시 예상치 못한 경제적, 심리적 어려움에 직면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제대로 준비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간다면 은퇴 후의 삶은 인생에서 가장 풍요롭고 의미 있는 시기가 될 수 있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한국인의 평균 기대 수명은 83.6세입니다. 60세에 은퇴한다면 약 20년 이상의 시간이 남아있는 셈입니다. 이는 대학 입학부터 40대 초반까지의 시간과 맞먹는 긴 기간입니다. 이 글에서는 은퇴 후 안정적이고 행복한 삶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방법들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경제적 안정, 건강관리, 사회적 관계, 정신적 충만함 등 다양한 측면에서 실제 사례와 전문가 조언, 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여러분의 은퇴 준비와 은퇴 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1장 경제적 안정. 은퇴 생활의 가장 중요한 기반. 은퇴 후 필요한 생활비 계산하기. 은퇴 후 안정적인 삶의 첫 번째 조건은 경제적 안정입니다. 국민연금연구원의 2022년 조사에 따르면 은퇴 부부 가구가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월 생활비는 약 268만 원, 적정 생활비는 약 357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단독 가구의 경우 최소 생활비는 약 165만 원, 적정 생활비는 약 227만 원 수준입니다. 하지만 이는 평균적인 수치일 뿐 개인의 생활 방식과 거주 지역, 건강 상태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서울 강남에서 생활하는 것과 지방 중소도시에서 생활하는 것은 주거비와 물가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취미 생활이나 여행을 즐기는 분들은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할 것입니다. 따라서 자신만의 은퇴 생활비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현재 생활비를 기준으로 은퇴 후 줄어들 항목과 늘어날 항목을 고려하여 계산해 보세요. 일반적으로 은퇴 후 생활비는 은퇴 전 소득의 70%에서 80% 수준이 적정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최대한 활용하기. 국민연금은 은퇴 후 가장 기본적이고 안정적인 소득원입니다. 2024년 기준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은 월 약 64만 원 수준이지만 가입 기간과 납부액에 따라 개인차가 큽니다. 최대 수령액은 월 200만 원을 넘기도 합니다. 국민연금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가능한 한 올해 가입하고 많이 납부하는 것입니다.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연금을 받을 수 있으며 20년 이상 가입하면 기본 연금액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40대, 50대 직장인이라면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임의 가입이나 추납 제도를 활용하여 가입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 둘째, 연금 수령 시기를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국민연금은 기본적으로 만 63세부터 받을 수 있고 1969년생 이후는 만 65세부터 받을 수 있지만 조기연금을 선택하면 최대 5년 앞당겨 받을 수 있고 연기연금을 선택하면 최대 5년 늦춰 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연금은 매년 6%씩 감액되고 연기연금은 매년 7.2%씩 증액됩니다. 건강 상태와 다른 소득원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퇴직연금 DC형, DB형과 개인형 퇴직연금도 중요한 노후 자금원입니다.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지 말고 연금으로 전환하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 수령 시 연 1,200만 원까지는 3.3%에서 5.5%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며 일시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가 부과되어 세부담이 더 클 수 있습니다. 다층적 소득원 만들기.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투자의 기본 원칙은 은퇴 후 소득에도 적용됩니다. 국민연금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여러 소득원을 만들어야 합니다. 개인연금저축이나 연금보험에 가입하여 추가 연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 혜택 연 600만 원 한도, 최대 99만 원 공제도 받을 수 있어 절세 효과도 있습니다. 40대부터 꾸준히 납입한다면 은퇴 시 상당한 금액을 모을 수 있습니다. 예금, 적금, 채권, 주식, 펀드 등 금융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자나 배당 소득도 중요합니다. 특히 배당주 투자는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는 방법입니다. 다만 원금 손실 위험이 있으므로 자신의 위험 감수 능력을 고려하여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야 합니다. 은퇴가 가까워질수록 안전자산의 비중을 높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예를 들어 60세라면 주식 같은 위험자산은 40%, 채권이나 예금 같은 안전자산은 60%로 구성하는 방식입니다. 임대소득이 있다면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과 공실 위험, 세금 문제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주택연금 영목이지도 하나의 선택지입니다. 주택연금은 집을 담보로 매월 연금을 받는 제도로 부부 중 한 명이 만 55세 이상이고 공시가격 12억 원 이하 주택 소유자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완전히 일을 그만두기보다는 파트타임이나 프리랜서로 일하면서 소득을 창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요즘은 시니어 일자리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편의점, 경비, 배달 등 단순 노무직부터 전문직 경력을 살린 컨설팅, 강의, 멘토링까지 다양한 기회가 있습니다. 지출 관리와 절약의 지혜. 소득을 늘리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지출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은퇴 후에는 소득이 고정되거나 감소하기 때문에 지출 관리가 더욱 중요해집니다. 주거비 줄이기. 주거비는 고정 지출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자녀가 독립한 후에는 넓은 집이 필요 없을 수도 있습니다. 다운사이징을 고려해 보세요. 큰 집을 팔고 작은 집으로 이사하면 차액으로 여유 자금을 확보할 수 있고 관리비나 재산세 등 유지비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생활비가 저렴한 지역으로 이주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서울과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도심에서 외곽으로 이동하면 주거비와 물가를 크게 절감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료시설 접근성, 자녀와의 거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시니어 할인 혜택 활용하기. 만 65세 이상이면 다양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하철과 버스는 무료이고 공공시설 입장료, 영화관, 통신비 등에서도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으로 하는 문화누리카드를 발급받으면 연 13만 원의 문화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보험 정리하기. 은퇴 전에 가입한 보험을 그대로 유지하면 과도한 보험료를 내게 됩니다. 자녀가 성장한 후에는 고액의 사망보험이 필요 없을 수 있습니다. 보험을 재점검하여 필요 없는 것은 해지하고 실손보험이나 암보험 등 실제로 필요한 보험만 유지하세요. 에너지 비용 절감하기. 전기, 가스, 수도 등 에너지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LED 전구 사용, 적정 온도 유지, 절수장치 설치 등으로 에너지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저소득층 대상의 에너지 바우처 제도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노후 파산을 막는 재무 원칙. 통계에 따르면 은퇴자의 상당수가 예상보다 빠르게 노후 자금을 소진합니다. 이를 막기 위한 몇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4% 인출 규칙. 재무 전문가들이 권장하는 방법으로 매년 은퇴 자산의 4%만 인출하여 생활하면 자금이 30년 이상 지속될 수 있다는 원칙입니다. 예를 들어 3억 원의 은퇴 자금이 있다면 연간 1,200만 원, 월 100만 원씩만 사용하는 것입니다. 물론 투자 수익률과 물가 상승률을 고려해야 하므로 유연하게 조정이 필요합니다.
긴급자금 확보. 예상치 못한 의료비나 주택 수리비 등에 대비하여 최소 6개월에서 1년치 생활비에 해당하는 긴급자금을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이 돈은 쉽게 인출할 수 있는 예금 형태로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녀에게 과도한 지원 피하기. 한국 부모들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자녀에게 과도하게 지원하다가 자신의 노후 자금을 소진하는 것입니다. 결혼자금, 주택 마련자금, 손주 양육비 등을 무리하게 지원하면 본인의 노후가 위태로워집니다. 자녀는 스스로 생활할 능력이 있지만 부모는 더 이상 소득을 창출하기 어렵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고위험 투자와 사기 조심하기. 은퇴 후 여유 자금이 생기면 고수익을 약속하는 투자 상품의 유혹에 빠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높은 수익에는 높은 위험이 따릅니다. 원금 보장이 안 되는 투자나 이해하기 어려운 금융상품은 피해야 합니다. 특히 지인의 소개로 투자하는 사모펀드, 가상화폐, 다단계 투자 등은 매우 위험합니다. 정기적인 재무 점검. 매년 또는 반기마다 자산과 부채, 수입과 지출을 점검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조정이 필요한 부분은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세금 절감 전략. 은퇴 후에도 각종 세금을 내야 합니다. 하지만 합법적인 방법으로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연금소득 분산. 연금소득이 연 1,2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 대상이 되어 세율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가능하다면 부부가 각각 연금을 수령하여 소득을 분산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의료비 공제. 본인과 배우자, 부양가족의 의료비는 연간 총급여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 영수증을 잘 챙겨두세요. 기부금 공제. 기부금도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종교단체, 자선단체 등에 기부하면 15%에서 30%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세 감면. 만 60세 이상 고령자나 장애인이 실제 거주하는 1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 감면 혜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마다 다르므로 확인해 보세요. 이장 건강관리. 100세 시대의 필수 조건. 건강이 곧 재산이다.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건강하지 못하면 의료비로 다 빠져나가고 삶의 질도 떨어집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1인당 연평균 진료비는 2022년 기준 약 530만 원으로 전체 국민 평균의 3배 이상입니다. 반대로 건강하게 노년을 보내면 의료비를 절약할 수 있고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할 수 있으며 가족에게 부담을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건강한 노화를 노년기에도 안녕과 삶의 질을 가능하게 하는 기능적 능력을 개발하고 유지하는 과정으로 정의합니다. 정기 건강검진으로 질병 예방하기. 조기 발견이 생명을 구합니다. 국가건강검진을 빠짐없이 받으세요. 만 40세 이상은 2년마다 일반 건강검진을 무료로 받을 수 있고 만 66세 이상은 매년 받을 수 있습니다. 암검진도 무료로 제공됩니다. 위암 만 40세 이상, 대장암 만 50세 이상, 간암 만 40세 이상, 고위험군, 유방암 만 40세 이상 여성, 자궁경부암 만 20세 이상 여성, 폐암 만 54세에서 74세 고위험군 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검진 결과가 나오면 꼼꼼히 확인하고 이상 소견이 있으면 반드시 추적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검진만 받고 결과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거나 이상 소견을 방치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매우 위험합니다. 정기 검진 외에도 평소 몸의 변화를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합니다. 체중 감소, 지속되는 피로감, 통증, 출혈 등 이상 증상이 있으면 즉시 의사와 상담하세요. 만성질환 관리하기. 나이가 들면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등 만성질환을 앓게 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89.2%가 하나 이상의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성질환은 완치가 어렵지만 잘 관리하면
일상생활에 큰 지장 없이 살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의사의 지시에 따라 약을 빠짐없이 복용하는 것입니다. 약을 임의로 끊거나 복용량을 조절하면 안 됩니다. 정기적인 진료와 검사로 질병 상태를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혈압, 혈당 등을 가정에서도 측정하여 기록하면 질병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생활 습관 개선도 필수입니다. 식이요법, 운동, 금연, 절주 등이 약물 치료만큼 중요합니다. 만성 질환이 있다면 진료비와 약값이 부담될 수 있는데 다행히 지원 제도가 있습니다. 고혈압, 당뇨병 환자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으면 진료비가 30% 경감됩니다. 또한 본인 부담 상한제로 1년간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가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초과분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운동은 가장 확실한 건강 투자입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심혈관 질환, 당뇨병, 골다공증, 치매 등을 예방하고 근력과 균형 감각을 유지하여 낙상을 방지하며 우울증과 불안을 감소시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65세 이상 노인에게 주당 최소 150분의 중강도 유산소 운동 또는 75분의 고강도 유산소 운동을 권장합니다. 걷기는 가장 쉽고 안전한 운동입니다. 특별한 장비 없이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습니다. 하루 30분씩 빠르게 걷기만 해도 큰 효과가 있습니다. 만보기나 스마트폰 앱을 활용하여 걸음수를 체크하면 동기부여가 됩니다. 하루 6,000보에서 8,000보를 목표로 하세요. 수영과 아쿠아로빅은 관절에 무리가 적고 전신 운동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관절염이나 허리 통증이 있는 분들에게 좋습니다. 요가와 스트레칭은 유연성을 높이고 균형 감각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낙상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근력 운동은 나이가 들면 근육량이 감소하는 근감소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근력 운동으로 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헬스장에서 기구를 이용하거나 집에서 스쿼트, 팔굽혀펴기 등과 같은 맨몸 운동, 아령이나 밴드를 이용한 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주 2회에서 3회 정도가 적당합니다. 등산은 심폐기능 향상과 근력 강화에 좋지만 무릎과 관절에 부담을 줄 수 있으므로 자신의 체력을 고려하여 적당한 코스를 선택해야 합니다. 등산 스틱을 사용하면 무릎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운동을 시작하기 전에는 준비 운동을, 끝난 후에는 정리 운동을 해야 부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만약 만성 질환이 있거나 오랫동안 운동하지 않았다면 의사와 상담 후 시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지역 보건소나 복지관에서는 노인을 위한 운동 프로그램을 무료 또는 저렴하게 제공합니다. 함께 운동할 동료를 만날 수도 있어 좋습니다. 영양 관리와 올바른 식습관. 약식동원, 즉 약과 음식의 근원은 같다는 말처럼 올바른 식습관은 건강의 기본입니다. 노년기에는 신진대사가 느려지고 활동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필요 칼로리는 감소하지만 필수 영양소는 여전히 충분히 섭취해야 합니다. 균형 잡힌 식사는 중요합니다.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비타민, 미네랄을 골고루 섭취해야 합니다. 곡류, 채소, 과일, 육류, 생선, 콩류, 유제품 등을 다양하게 먹으세요. 특히 단백질은 근육 유지에 필수적입니다. 체중 1kg당 1g에서 1.2g의 단백질이 필요한데 고기, 생선, 달걀, 두부, 콩 등으로 섭취할 수 있습니다. 저염식을 하셔야 합니다. 과도한 나트륨 섭취는 고혈압의 원인이 됩니다. 하루 소금 섭취량을 6g 이하로 제한하세요. 국물 요리를 적게 먹고 김치나 젓갈 같은 짠 음식을 줄이고 조리 시 소금 대신 허브나 향신료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충분한 수분 섭취를 해야 하는 이유는 나이가 들면 갈증을 덜 느끼지만 수분은 여전히 필요합니다. 하루 1.5리터에서 2리터의 물을 마시세요. 탈수는 변비, 어지러움, 혼란 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칼슘과 비타민 D는 중요합니다. 뼈 건강을 위해 칼슘과 비타민 D를 충분히 섭취해야 합니다. 우유, 요구르트, 치즈, 멸치, 두부 등에 칼슘이 많고
비타민 D는 햇빛을 쬐면 체내에서 합성됩니다. 하루 20분에서 30분 정도 햇빛을 쬐는 것이 좋습니다. 식이섬유를 섭취해야 합니다. 변비 예방과 장 건강을 위해 채소, 과일, 통곡물 등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을 먹으세요. 과식과 간식주의 하셔야 해요. 활동량이 줄어들면서 같은 양을 먹어도 살이 찌기 쉽습니다. 적당량을 먹고 고칼로리 간식은 피하세요. 천천히 씹어 먹으세요. 치아가 약하거나 소화 기능이 떨어질 수 있으므로 음식을 천천히 잘 씹어 먹어야 합니다. 이는 소화에도 도움이 되고 과식도 방지합니다. 혼자 사는 노인의 경우 식사를 거르거나 영양 불균형에 빠지기 쉽습니다. 지역 복지관이나 경로당에서 제공하는 무료 급식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노인 도시락 배달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치아 건강은 전체 건강과 직결됩니다. 치아가 나쁘면 제대로 씹지 못해 영양 섭취가 어려워지고 소화 장애가 생기며 자신감도 떨어집니다. 노년기 치아 관리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칫솔질을 하고 치실이나 치간 칫솔을 사용하여 치아 사이를 청소하세요. 6개월마다 정기적으로 치과 검진을 받고 스케일링을 받으세요. 만 65세 이상은 연 1회 스케일링 비용이 건강보험에서 지원됩니다. 임플란트나 틀니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만 65세 이상은 임플란트 2개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본인 부담금이 크게 줄어듭니다. 틀니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신 건강과 치매 예방이 중요합니다. 신체 건강만큼 정신 건강도 중요합니다. 노년기 우울증은 흔한 문제입니다. 은퇴, 배우자나 친구의 사망, 건강 악화,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우울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2주 이상 우울한 기분이 지속되거나 흥미나 즐거움이 사라지거나 식욕과 수면에 변화가 있거나 무기력하고 죄책감을 느낀다면 우울증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우울증은 치료 가능한 질병입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와 상담하고 필요시 약물 치료나 심리 치료를 받으세요. 주변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고 취미 활동을 하고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치매는 노인과 가족 모두에게 큰 부담입니다. 2023년 기준 65세 이상 치매 환자는 약 98만 명으로 추정됩니다. 치매를 완전히 예방할 수는 없지만 위험을 줄일 수는 있습니다. 뇌를 활발하게 사용하기. 독서, 퍼즐, 바둑, 창기, 악기 연주, 외국어 공부 등 인지적으로 자극적인 활동을 하세요. 쓰지 않으면 잃는다는 원칙이 뇌에도 적용됩니다. 사회적 활동 유지하기. 사람들과 교류하며 대화하고 소통하는 것이 뇌 건강에 좋습니다. 심혈관 질환 관리를 하셔야 합니다.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등은 치매 위험을 높입니다. 이를 잘 관리해야 합니다. 금연과 절주는 중요합니다. 흡연과 과도한 음주는 치매 위험을 높입니다. 낙상이나 사고로 머리를 다치면 치매 위험이 높아집니다. 만 60세 이상은 보건소에서 무료로 치매 조기 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에 발견하면 진행을 늦출 수 있으므로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으세요. 좋은 수면은 건강의 기본입니다. 노년기에는 수면 패턴이 변하여 잠이 들기 어렵거나 자주 깨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루 78시간의 수면이 권장됩니다. 수면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규칙적인 수면 시간을 유지하고 낮잠을 30분 이내로 제한하며 저녁에는 카페인과 알코올을 피하고 잠자리 환경을 어둡고 조용하고 시원하게 만들고 잠자기 전 편안한 활동 독서, 명상, 따뜻한 목욕 등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불면증이 지속된다면 수면제를 임의로 복용하지 말고 의사와 상담하세요. 노인에게 낙상은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심각한 사고입니다. 대퇴골 골절이 발생하면 장기간 누워있게 되고 이로 인해 폐렴, 욕창, 근육 약화 등 합병증이 생겨 사망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낙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집안의 위험 요소를 제거해야 합니다. 바닥에 전선이나 매트를 치우고
욕실에 미끄럼 방지 매트와 손잡이를 설치하고 계단에 미끄럼 방지 테이프를 붙이고 조명을 밝게 유지하세요. 맞지 않는 신발이나 슬리퍼는 피하고 안경이 필요하면 제대로 착용하세요. 근력 운동과 균형 운동으로 체력을 키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약물 복용 후 어지러움이 있다면 의사와 상담하세요. 3장 외롭지 않은 노년을 위해 사회적 관계가 중요합니다. 은퇴 후 사회적 관계가 급격히 줄어드는 것을 경험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직장 동료와의 관계가 끊기고 자녀는 독립하여 멀리 살고 배우자나 친구가 세상을 떠나면서 점점 고립됩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독거노인은 2023년 기준 약 193만 명으로 전체 노인의 약 20%를 차지합니다. 사회적 고립은 단순히 외로움을 넘어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칩니다.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고립은 흡연이나 비만만큼 사망 위험을 높입니다. 우울증, 치매, 심혈관 질환의 위험도 증가합니다. 반대로 좋은 사회적 관계는 행복감을 높이고 스트레스를 줄이며 면역력을 강화하고 인지 기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80년 이상 이어진 연구에 따르면 행복과 건강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좋은 인간관계였습니다. 은퇴 후 부부가 함께 보내는 시간이 크게 늘어납니다. 이는 기쁨이 될 수도 갈등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남편이 은퇴 후 집에만 있으면서 아내에게 의존하거나 간섭하는 경우 갈등이 생기기 쉽습니다. 남편이 은퇴하면 아내는 스트레스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것이 아닙니다. 건강한 노년의 부부관계를 위해서는 다음이 필요합니다. 각자의 공간과 시간 존중하기, 함께 있는 시간도 중요하지만 각자만의 취미와 활동도 필요합니다. 서로의 독립성을 존중하세요. 감정과 생각을 솔직하게 나누세요. 불만을 쌓아두지 말고 대화로 해결하세요. 감사와 애정 표현도 자주 하세요. 함께 새로운 것 시도하기. 부부가 함께 할 수 있는 취미나 활동을 찾아보세요. 여행, 댄스, 요리, 자원봉사 등 무엇이든 좋습니다. 새로운 경험을 함께하면 관계가 더 깊어집니다. 가사 분담하기. 은퇴 후에는 남편도 가사에 참여해야 합니다. 설거지, 청소, 요리 등을 나눠서 하면 아내의 부담이 줄고 부부 관계도 좋아집니다. 갈등 관리. 의견 차이가 있을 때 비난하거나 공격하지 말고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려 노력하세요. 필요하다면 부부 상담을 받는 것도 좋습니다. 자녀와의 관계는 노년의 행복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과도한 간섭은 오히려 관계를 해칩니다. 성인이 된 자녀의 삶은 그들의 것입니다. 조언은 할 수 있지만 강요하지 마세요. 자녀의 배우자나 육아 방식에 대해 함부로 판단하거나 간섭하면 갈등이 생깁니다. 손주 돌봄도 적절한 선에서 해야 합니다. 손주와 시간을 보내는 것은 기쁜 일이지만 전적으로 양육을 맡게 되면 신체적, 정신적으로 큰 부담이 됩니다. 자신의 건강과 생활을 고려하여 가능한 범위 내에서 도와주세요. 자녀와 정기적으로 연락하고 만나는 것은 좋지만 자녀에게만 의존하지 마세요. 자신만의 사회적 관계와 활동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친구 관계 유지하고 새로운 친구 사귀기. 오랜 친구는 소중한 자산입니다. 학창시절 친구, 직장 동료, 동네 이웃 등 기존의 친구 관계를 계속 유지하세요. 정기적으로 연락하고 만나세요. 카카오톡이나 전화로 안부를 묻고 모임을 갖고 함께 활동하세요. 동시에 새로운 친구를 사귀는 것도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친구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친구를 만날 수 있는 장소는 많습니다. 지역 복지관이나 경로당에서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동아리 활동을 제공합니다.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평생교육원과 문화센터를 활용해 보세요. 대학 평생교육원, 구청 문화센터 등에서 제공하는 강좌에 참여하세요. 공부도 하고 친구도 사귈 수 있습니다. 교회, 절, 성당 등은 사회적 교류의 장이 될 수 있습니다. 등산 동호회, 사진 동호회,
독서 모임, 봉사단체 등에 가입하세요. 봉사 활동을 하면서 뜻이 맞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 요즘은 시니어들도 스마트폰과 인터넷을 활발히 사용합니다. 온라인 카페나 SNS를 통해서도 친구를 사귈 수 있습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는 열린 마음으로 다가가세요. 먼저 인사하고 대화를 시작하세요. 공통 관심사를 찾고 상대방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세요. 젊은 세대와의 교류도 의미가 있습니다. 자신의 경험과 지혜를 전수하고 젊은 세대의 에너지와 새로운 생각을 접할 수 있습니다. 멘토링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청소년 봉사 활동에 참여하거나 공공도서관의 독서 도우미가 되거나 마을 공동체 활동에 참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손주뿐 아니라 다른 아이들과도 교류할 수 있습니다. 혼자 사는 노인에게 반려동물은 좋은 동반자가 될 수 있습니다. 개나 고양이는 외로움을 덜어주고 규칙적인 생활을 유지하게 하며 산책, 먹이 주기 등 정서적 안정을 가져다 줍니다. 연구에 따르면 반려동물을 키우는 노인은 우울증과 고혈압이 감소하고 삶의 만족도가 높습니다. 다만 반려동물을 키우려면 책임감이 필요합니다. 사료와 병원비와 같은 경제적 부담, 산책과 청소 등을 하려면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고 개를 데리고 산책할 체력이 있는지 자신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자신이 돌볼 수 없게 되었을 때를 대비한 계획도 필요합니다. 사장 의미 있는 일상 목적이 있는 살. 은퇴 후 많은 사람들이 이제 뭘 하며 살지? 라는 공허함을 느낍니다. 수십 년간 직장 생활로 정의되던 정체성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은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일본에는 이키가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는 삶의 이유 또는 아침에 일어나는 이유를 의미합니다. 오키나와는 세계적인 장수 지역인데 연구자들은 그 비결 중 하나가 노년기에도 이키가이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이키가이는 4가지 요소의 교집합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당신이 좋아하는 것, 당신이 잘하는 것, 세상이 필요로 하는 것, 당신이 보상받을 수 있는 것. 이 4가지가 만나는 지점이 바로 당신의 이키가이입니다. 은퇴 후에도 의미 있는 일을 하면 삶의 목적을 유지할 수 있고 자존감이 높아지며 정신적 건강이 좋아지고 사회적 연결도 유지됩니다. 완전히 은퇴하지 않고 일을 계속하는 것도 좋은 선택입니다. 경제적 이유뿐 아니라 사회적 연결과 자아실현을 위해서도 의미가 있습니다. 시니어 일자리 사업.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만 60세 이상을 위한 다양한 일자리 사업을 운영합니다. 공익활동, 재능나눔 활동과 같은 공공형과 시장형, 취업알선형, 창업지원형과 같은 민간형이 있습니다. 근로시간과 강도가 적당하고 건강보험과 고용보험도 제공됩니다. 경력 활용. 오랜 직장 생활에서 쌓은 전문성과 네트워크를 활용하세요. 컨설턴트, 강사, 멘토 등으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 플랫폼을 이용하거나 직접 네트워킹을 통해 일거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파트타임 일자리. 편의점, 카페, 도서관, 박물관, 주차장 관리 등 다양한 파트타임 일자리가 있습니다. 풀타임보다 부담이 적고 여유 시간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소규모 창업도 고려해 볼 만합니다. 카페, 음식점, 편의점, 온라인 쇼핑몰 등 다양한 아이템이 있습니다. 다만 창업은 위험이 따르므로 신중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충분한 시장 조사, 자금 계획, 관련 교육을 받은 후 시작하세요. 소상공인진흥공단, 중소벤처기업부 등에서 창업 교육과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일을 할 때는 무리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고 적당한 근로시간과 강도를 유지하세요. 자원봉사는 돈을 받지 않지만 큰 보람을 줍니다. 타인을 돕는 것은 자신에게도 도움이 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자원봉사를 하는 노인은 우울증이 감소하고 삶의 만족도가 높아지며 심지어 사망률도 낮아진다고 합니다. 자원봉사의 종류는 매우 다양합니다.
독거노인 돌봄. 자신보다 더 어려운 독거노인을 방문하여 말벗이 되어주거나 식사를 돕습니다. 아동 청소년 멘토링, 학습 지도, 진로 상담, 정서적 지원 등을 합니다. 환경보호, 공원 청소, 나무 심기, 재활용 캠페인 등에 참여합니다. 도서관 박물관 봉사책 정리, 안내, 전시 해설 등을 합니다. 병원 봉사, 환자 안내, 휠체어 지원, 말벗 등을 합니다. 재난 구호, 제 지역에서 구호 활동을 합니다. 문화 해설, 문화재, 관광지 등에서 해설 봉사를 합니다. 배움은 젊은이들만의 특권이 아닙니다.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것을 배우면 뇌가 활성화되고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무엇보다 배움 자체가 즐겁고 성취감을 줍니다. 노인대학과 실버대학, 전국의 복지관, 경로당, 대학 등에서 운영합니다. 다양한 과목을 무료 또는 저렴하게 수강할 수 있습니다. 건강, 컴퓨터, 외국어, 역사, 문학, 예술 등 다양합니다. 대학 평생교육원, 일반 대학에서도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수준 높은 강의를 들을 수 있습니다. 문화센터, 백화점, 구청, 주민센터 등에서 운영하는 문화센터에서도 다양한 강좌가 있습니다. 방송통신대학과 사이버대학, 정규대학 학위를 취득할 수도 있습니다. 많은 시니어들이 늦깎이 대학생으로 공부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등에서 무료 강의를 들을 수 있습니다. 집에서 편하게 공부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배울지 모르겠다면 젊었을 때 하고 싶었지만 못했던 것을 시작해보세요. 악기, 그림, 춤, 외국어 등 무엇이든 좋습니다. 취미는 삶에 활력을 줍니다. 은퇴 후에는 시간이 많으므로 취미를 본격적으로 즐길 수 있습니다. 취미를 통해 동호회 활동을 하면 친구도 사귈 수 있습니다. 취미가 수익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림을 그려서 판매하거나 공예품을 만들어 팔거나 요리를 가르치는 등 가능성은 무궁무진합니다. 여행은 은퇴 후 많은 분들이 하고 싶어하는 활동입니다. 직장 생활 중에는 시간과 체력의 제약으로 여행을 많이 못했지만 은퇴 후에는 가능합니다. 국내 여행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아름답고 볼거리가 많습니다. 제주도, 강원도, 경주, 전주, 부산 등 유명 관광지뿐 아니라 한적한 시골 마을도 좋습니다. 문화재, 국립공원, 박물관, 미술관 등 만 65세 이상은 무료 또는 할인 입장이 가능합니다. 해외여행 체력이 허락한다면 해외여행도 도전해보세요. 일본, 중국, 동남아시아는 비교적 가깝고 비용도 저렴합니다. 유럽, 미국 등 먼 곳도 계획할 수 있습니다. 시니어 전용 여행 상품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은퇴 후에는 짧은 여행이 아니라 한 달 이상 장기 체류도 가능합니다. 제주도에서 한 달 살기, 동남아에서 월동하기 등이 인기입니다. 여행 시 건강보험을 챙기고 약과 의료 기록을 지참하며 무리한 일정은 피하고 안전에 유의하세요. 디지털 시대에 스마트폰과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으면 생활이 훨씬 편리해집니다. 정보 검색, 온라인 쇼핑, 금융거래, SNS로 소통, 영상통화로 자녀와 손주 얼굴 보기, 유튜브로 영상 시청 등 다양한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어렵게 느껴지지만 천천히 배우면 됩니다. 자녀에게 가르쳐달라고 하거나 복지관이나 도서관에서 제공하는 스마트폰 교육을 받으세요. 어르신을 위한 쉬운 사용법을 알려주는 유튜브 채널도 많습니다. 디지털 금융 사기에 주의하세요. 모르는 사람에게 개인정보나 계좌번호를 알려주지 말고 의심스러운 링크를 클릭하지 마세요. 같은 상황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행복할 수도 불행할 수도 있습니다. 긍정심리학의 창시자 마틴 셀리그만 박사는 행복은 선택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매일 감사한 일 3가지를 떠올려 보세요. 건강, 가족, 친구, 맛있는 음식, 좋은 날씨 등 작은 것에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일기를 쓰는 것도 좋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감사하는 사람이 더 행복하고 건강합니다. 긍정적 해석, 부정적 상황도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나이가 들어 몸이 약해졌다보다는 아직 걸을 수 있고 스스로 생활할 수 있어 다행이다로 생각하세요. 남과 비교하면 불행해집니다. 옆집 노인은 더 많은 연금을 받고 자녀가 더 잘 나갔다고 부러워하지 마세요. 각자 사정이 다릅니다. 자신만의 삶에 집중하세요. 과거의 원망과 분노를 붙잡고 있으면 현재가 불행합니다. 자신을 힘들게 한 사람을 용서하세요.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명상은 마음의 평화를 가져다 줍니다. 스트레스를 줄이고 혈압을 낮추고 면역력을 높이고 수면을 개선하고 우울증을 완화합니다. 명상을 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조용한 곳에 편안하게 앉아 눈을 감고 호흡에 집중하세요. 들숨과 날숨을 느끼세요. 잡념이 들어오면 억지로 쫓지 말고 그냥 흘려보내고 다시 호흡에 집중하세요. 하루 1020분만 해도 효과가 있습니다. 마음 챙김은 현재 순간에 온전히 집중하는 것입니다. 밥을 먹을 때는 밥맛에, 걸을 때는 걷는 느낌에, 사람과 이야기할 때는 그 사람에게 집중하세요. 과거를 후회하거나 미래를 걱정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세요. 많은 노인들이 종교에서 위안과 의미를 찾습니다. 종교는 삶의 목적을 제공하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줄이고 도덕적 지침을 주고 공동체를 제공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종교 활동에 참여하는 노인이 더 행복하고 오래 삽니다. 종교가 없더라도 영적인 성찰을 할 수 있습니다. 자연 속에서 산책하며 생명의 경이로움을 느끼거나 철학책을 읽으며 삶의 의미를 생각하거나 예술작품을 감상하며 감동을 느끼는 것도 영적 경험입니다. 인생을 돌아보는 것은 의미 있는 작업입니다. 지나온 삶을 정리하고 성취를 되새기고 후회를 받아들이고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서전을 쓰는 것도 좋습니다. 자녀와 손주에게 남겨줄 소중한 유산입니다. 어린 시절, 학창 시절, 직장 생활, 결혼과 육아, 기쁨과 슬픔, 깨달음 등을 기록하세요. 전문적일 필요는 없습니다. 솔직하고 진정성 있게 쓰면 됩니다. 사진 앨범을 정리하거나 가족 역사를 정리하거나 구술 인터뷰를 녹음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죽음은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준비하는 것이 지혜롭습니다. 웰다잉 또는 품위 있는 죽음을 위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연명의료를 받을지 여부를 미리 결정하는 문서입니다.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의사를 명확히 해두면 가족의 부담도 줄어듭니다. 재산 분배, 장례 방식 등에 대한 의사를 명확히 해두세요. 법적 효력이 있는 유언장을 작성하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장례를 원하는지 미리 계획하고 가족과 상의하세요. 장지, 장례 방식, 비용 등을 정해둘 수 있습니다. 통장, 보험 증권, 부동산 서류, 비밀번호 등을 정리하여 가족이 찾을 수 있게 해두세요. 죽음 준비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많은 복지관과 종교단체에서 제공합니다. 죽음에 대해 이야기하고 준비하는 것이 삶을 더 소중하게 만듭니다. 레거시는 후세에 남기는 유산입니다. 물질적 유산뿐 아니라 가치, 지혜, 이야기를 남길 수 있습니다. 인생에서 배운 교훈을 자녀와 손주에게 전하세요. 어떻게 어려움을 극복했는지, 무엇이 중요한지, 어떤 가치를 지켜야 하는지 이야기하세요. 자서전, 일기, 편지, 비디오 메시지 등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남기세요. 자선단체에 기부하거나 장학금을 설립하여 사회에 긍정적 영향을 남길 수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 환경을 보호하는 활동에 참여하세요. 자신이 세상에 어떤 흔적을 남기고 싶은지 생각해 보세요. 레거시를 의식하며 살면 더 의미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대부분의 노인은 자신이 살던 집에서 계속 생활하기를 원합니다. 이를 에이징 인 플레이스라고 합니다. 익숙한 환경에서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다면 그것이 최선입니다. 하지만 집이 안전하고 편리해야 합니다. 집안 환경을 개선하여
낙상을 예방하고 일상생활을 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주거 환경 개선 비용 지원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지역복지관이나 주민센터에 문의하세요. 혼자 생활하기 어렵거나 더 많은 서비스를 원한다면 실버타운이나 노인주거시설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노인을 위한 주거시설로 독립적인 생활을 하면서 식사, 청소, 건강관리, 여가 프로그램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은 시설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수억 원의 입주금과 월 관리비가 필요합니다. 일상생활이 가능한 노인이 입소하는 시설입니다. 무료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립시설과 유료 사립시설이 있습니다. 치매나 중풍 등으로 혼자 생활하기 어려운 노인을 위한 시설입니다. 장기요양보험 등급을 받으면 비용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시설을 선택할 때는 직접 방문하여 시설 상태, 서비스 품질, 직원의 친절함, 현재 입주자들의 만족도 등을 확인하세요. 계약서를 꼼꼼히 읽고 환불 조건 등을 확인하세요. 세계보건기구는 고령 친화도시 개념을 제안했습니다. 노인이 살기 좋은 도시는 젊은이도 살기 좋은 도시입니다. 한국에서도 여러 도시가 고령 친화도시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고령 친화도시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중교통이 편리하고 접근성이 좋음, 보도가 넓고 평평하며 벤치가 많음, 공원과 산책로가 잘 조성됨, 의료시설이 가까이 있음, 문화여가 시설이 풍부함, 주거비가 적절함, 노인 일자리와 봉사 기회가 많음, 안전하고 범죄율이 낮음. 은퇴 후 이주를 고려한다면 이런 요소들을 참고하세요. 도시를 떠나 시골로 이주하는 은퇴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맑은 공기, 조용한 환경, 저렴한 생활비, 여유로운 생활이 장점입니다. 하지만 시골 생활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의료시설이 멀고 대중교통이 불편하고 문화생활이 제한적이며 지역 공동체에 적응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귀농귀촌을 준비한다면 먼저 단기간 체험해보세요. 주말 농장이나 한 달 살기를 통해 시골 생활이 자신에게 맞는지 확인하세요. 농사를 지으려면 관련 교육을 받고 충분히 준비하세요. 농림축산식품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귀농귀촌 교육과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안타깝게도 노인 학대가 적지 않게 발생합니다.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한 해 동안 신고된 노인 학대 사례는 약 7,000건이며 실제로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노인 학대는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경제적 학대, 방임 및 자기방임, 유기 등 다양한 형태가 있습니다. 학대 가해자의 대부분은 가족, 특히 성인 자녀와 배우자입니다. 학대를 당하고 있다면 침묵하지 마세요. 노인보호전문기관 1577만 1389에 신고하거나 경찰 112에 신고하세요. 학대는 범죄이며 피해자는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치매나 정신질환 등으로 판단 능력이 저하되면 재산관리나 법률 행위를 스스로 하기 어렵습니다. 이때 성년후견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성년후견제도는 법원이 후견인을 선임하여 본인을 대신해 재산관리나 신상보호를 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후견인은 가족이 될 수도 변호사나 사회복지사 같은 전문가가 될 수도 있습니다. 본인의 판단 능력이 있을 때 미리 후견인을 정해두는 임의후견 계약도 가능합니다. 이는 자신의 의사를 존중받을 수 있어 좋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노인을 위한 지원 제도가 있습니다.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됩니다. 2024년 기준 단독 가구는 월 최대 33만 4,810원, 부부 가구는 월 최대 53만 5,68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받고 있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에 신청하세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인 가구에게 지급됩니다.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도 있습니다. 이런 제도들을 잘 활용하면
경제적 어려움을 덜 수 있습니다. 자격이 되는지 확인하고 신청하세요. 정부는 노인의 사회 참여를 돕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운영합니다.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만 60세 이상을 대상으로 공익활동, 재능나눔활동, 시장형 사업단, 취업알선형, 창업지원형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서 운영하며 전국의 시니어 클럽, 노인복지관 등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령자 계속고용 지원 정년 연장이나 정년 폐지를 한 기업에 지원금을 제공하는 제도도 있습니다. 노인을 대상으로 한 불법 판매, 사기, 불공정 계약 등이 많습니다. 건강식품, 의료기기, 건강강좌, 투자상품 등을 과장 광고하거나 강압적으로 판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혼자 사는 노인은 응급 상황에 취약합니다. 집에서 넘어지거나 갑자기 아파도 도움을 요청하기 어렵습니다. 독거노인 응급안전 알림 서비스는 이런 분들을 위한 제도입니다. 집에 화재가스 감지 센서와 활동 감지 센서를 설치하고 응급 호출기를 제공합니다. 위급 상황이 발생하면 자동으로 119나 보호자에게 연락이 갑니다. 만 65세 이상 독거노인 중 치매 중풍 등 거동이 불편하거나 만성질환이 있는 분들이 대상입니다.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무료로 설치받을 수 있습니다. 기후변화로 폭염과 한파, 태풍 등 자연재해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노인은 체온 조절 능력이 약해 특히 위험합니다. 한낮에는 외출을 삼가고 물을 자주 마시고 시원한 곳에 머물고 가벼운 옷을 입으세요. 어지럽거나 메스껍거나 두통이 있으면 온열 질환일 수 있으니 즉시 시원한 곳으로 이동하고 119에 신고하세요. 지역 주민센터나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무더위 쉼터를 이용하세요. 한파 대비 따뜻하게 옷을 입고 실내 온도를 적정하게 유지하고 외출 시 미끄럼에 주의하세요. 독거노인의 경우 난방비 부담으로 추위에 노출될 수 있는데 에너지 바우처나 연탄 지원 등의 제도를 이용하세요. 코로나19 팬데믹은 노인에게 특히 위험했습니다. 앞으로도 새로운 감염병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방이 최선입니다. 백신 접종을 하고 손을 자주 씻고 마스크를 착용하고 사람이 많은 곳을 피하세요. 증상이 있으면 즉시 검사를 받고 치료하세요. 68세 김영희 씨는 40년 가까이 주부로 살았습니다. 자녀를 키우고 남편을 뒷바라지하는 것이 전부였죠. 자녀들이 독립하고 남편마저 먼저 세상을 떠나자 김 씨는 큰 공허함을 느꼈습니다. 그러던 중 동네 복지관에서 실버대학을 운영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용기를 내어 등록했습니다. 한글 서예, 영어 회화, 스마트폰 활용법 등을 배우면서 새로운 세계가 열렸습니다. 특히 영어 공부가 재미있었습니다. 젊었을 때 배우지 못한 것이 늘 아쉬웠는데 이제야 배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처음에는 알파벳도 헷갈렸지만 꾸준히 공부하여 이제는 간단한 회화가 가능합니다. 유튜브로 미국 드라마도 보고 외국인과 간단한 대화도 나눕니다. 수업에서 만난 친구들과도 친해졌습니다. 함께 박물관에 가고 영화를 보고 맛집 탐방도 합니다. 김 씨는 60대가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기라고 말합니다. 배움에는 나이가 없다는 것을 몸소 증명하고 있습니다. 65세 박철수, 62세 이순자 부부는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다 은퇴 후 강원도 시골로 내려갔습니다. 처음에는 주변에 반대가 많았습니다. 자녀들은 의료시설도 없는데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며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부부는 오랫동안 꿈꿔온 전원 생활을 실현하고 싶었습니다. 귀농 교육을 받고 여러 번 현지 답사를 한 후 작은 집을 구입했습니다. 작은 텃밭에서 채소를 기르고 닭과 오리도 키웁니다. 처음에는 농사일이 힘들고 서툴렀지만 이웃 어르신들이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점차 농촌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마을 회관에서 이웃들과 어울리고 마을 행사에도 참여합니다. 생활비는 많이 들지 않습니다. 채소는 직접 재배하고 쌀도 농협에서 저렴하게 구입합니다.
국민연금과 소량의 농산물 판매 수입으로 충분히 생활할 수 있습니다. 맑은 공기, 조용한 환경, 자연과 함께하는 삶이 주는 행복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부부는 늦지 않았다면 더 일찍 내려올 걸 그랬다며 만족해야 합니다. 건강도 좋아졌고 스트레스도 줄었습니다. 70세 최민수 씨는 대기업에서 임원으로 일하다 은퇴했습니다. 은퇴 후 처음 몇 년은 골프를 치고 여행을 다니며 즐겁게 보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무료함을 느꼈습니다. 이렇게 아무 일도 안 하고 살아도 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우연히 자원봉사센터에서 멘토를 모집한다는 공고를 보았습니다. 오랜 직장 경력을 살려 청년 창업가들에게 경영 컨설팅을 해주는 일이었습니다. 신청했고 멘토로 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젊은이들과 만나 이야기하고 조언해주는 것이 무척 보람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경험과 지식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이 기뻤습니다. 젊은이들의 열정과 새로운 아이디어에서 자극도 받았습니다. 이제 최 씨는 주 2회 멘토링 활동을 하고 주말에는 지역 아동센터에서 독서 지도 봉사도 합니다. 은퇴 전보다 더 바쁘지만 더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자원봉사를 통해 삶의 의미를 다시 찾았습니다. 72세 정수영 씨는 남편을 암으로 잃었습니다. 50년을 함께한 동반자를 잃은 슬픔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우울증에 빠져 집 밖으로 나가지도 않았습니다. 식사도 거르고 잠도 못 자고 모든 것이 무의미하게 느껴졌습니다. 자녀들이 걱정하여 병원에 데려갔습니다. 우울증 진단을 받고 약물 치료와 상담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효과가 없는 것 같았지만 꾸준히 치료받으면서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상담사의 권유로 복지관의 집단 상담 프로그램에도 참여했습니다. 거기서 비슷한 경험을 한 다른 노인들을 만났습니다.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고 위로하면서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요가 수업도 시작했습니다. 몸을 움직이고 호흡하는 것이 마음에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요가 선생님과 반 친구들이 따뜻하게 대해주었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정 씨는 많이 회복되었습니다. 여전히 남편이 그립지만 슬픔을 받아들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남편도 나를 위해 행복하게 살기를 바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같은 아픔을 겪는 다른 사람들을 돕고 싶어 사별가족 차조 모임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68세 이경호 씨는 작은 사업을 하다가 실패하여 빚만 남았습니다. 은퇴 자금도 없고 국민연금도 적게 받습니다. 월세로 사는 작은 원룸에서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했습니다. 처음에는 자존심이 상해 아무에게도 도움을 청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생활이 너무 힘들어지자 주민센터를 찾아갔습니다. 상담을 통해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하여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초연금도 신청했습니다. 또한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여 공공시설 관리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월 50만 원가량의 수입이 생겼습니다. 많은 돈은 아니지만 일을 하니 자존감도 올라가고 생활에 활력이 생겼습니다. 지역 푸드뱅크에서 식료품 지원도 받고 복지관에서 무료급식도 이용합니다. 의료비는 의료급여로 해결할 수 있어 부담이 줄었습니다. 이 씨는 처음에는 남의 도움을 받는 것이 부끄러웠지만 이것도 내가 낸 세금으로 만들어진 제도이고 어려울 때 도움받는 것이 당연한 권리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말합니다. 지금은 어렵지만 최선을 다해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맺으며 은퇴는 새로운 시작입니다. 여기까지 은퇴 후 안정적이고 행복한 삶을 위한 방법들을 다루었습니다. 경제적 준비, 건강관리, 사회적 관계, 의미 있는 일상, 정신적 충만함 등 다양한 영역을 살펴보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은퇴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직장 생활이라는 틀에서 벗어나 진정으로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기회입니다. 젊었을 때 하지 못했던 것들을 시도하고 새로운 것을 배우고 의미 있는 활동을 하며 보람을 느낄 수 있습니다. 물론 도전과 어려움도 있을 것입니다. 경제적 걱정, 건강 문제,
외로움, 삶의 목적 상실 등이 그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문제들은 준비와 노력으로 충분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핵심 메시지를 다시 정리하면 경제는 철저히 계획하라. 은퇴 자금을 미리 마련하고 지출을 관리하며 다양한 소득원을 만들고 현명하게 투자하세요. 4% 인출 규칙을 지키고 자녀에게 과도한 지원은 피하세요. 건강은 가장 큰 자산이다. 정기 검진을 받고 만성질환을 잘 관리하며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균형 잡힌 식사를 하고 충분히 자고 스트레스를 관리하세요. 예방이 치료보다 낫습니다. 관계는 행복의 원천이다. 가족, 친구, 이웃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세요. 새로운 친구도 사귀세요. 사회적 고립을 피하고 적극적으로 사람들과 교류하세요. 목적 있는 삶을 살아라. 의미 있는 일을 찾으세요. 1. 자원봉사, 취미, 평생교육 등 무엇이든 좋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이유가 있는 삶을 사세요. 긍정적 마음가짐을 가져라. 감사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남과 비교하지 말고 용서하고 현재를 살아가세요. 마음의 평화를 찾으세요. 변화를 두려워하지 마라. 새로운 것에 도전하세요. 배우고 경험하고 성장하세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라. 어려울 때 도움을 청하세요. 가족, 친구, 전문가, 정부 지원 제도 등 다양한 자원이 있습니다. 40대, 50대 여러분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준비하세요. 연금을 확인하고 저축을 늘리고 건강을 관리하고 은퇴 후 무엇을 할지 생각해 보세요. 미래의 자신에게 감사받을 것입니다. 이미 은퇴하신 시니어 여러분에게 은퇴했다고 끝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이제부터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하고 싶었던 것들을 하세요. 배우고 즐기고 나누세요. 여러분의 경험과 지혜는 사회의 소중한 자산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100세 시대입니다. 은퇴 후 20년, 30년, 심지어 40년을 더 살 수 있습니다. 이 긴 시간을 어떻게 보낼지는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준비하고 계획하고 실천하세요. 그러면 은퇴 후의 삶이 인생에서 가장 아름답고 의미 있는 시기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시인 엘라 휠러 윌콕스의 말을 인용하며 글을 마칩니다. 인생은 너무 짧아서 작게 살기에는 아깝다. 여러분의 은퇴 후 삶이 풍요롭고 행복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희망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세요. 가장 좋은 날들이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